네, 안녕하세요. 진진타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컨디션이 오늘 제가 너무 좋아서 영상을 안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떻게 머릿속과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고, 또 사귀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뭐 이런 것을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거기에 플러스 다시 연락이 올지 이것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개의 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의 카드가 있고요. 이 중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시간 좀 드릴게요. 짠! 자, 선택하셨죠? 자, 오늘도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카드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1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카드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과 잘 됐을 때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선은 우리 1번 분들 자체가 약간 철벽기가 있으세요. 철벽기가 있고 그 마음 표현을 좀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1번 분들이. 그리고 좀 약간 이렇게 보여지는 이미지가 이 상대가 느끼기에는 약간 눈치를 좀 봤다고 그래요. 이 상대방이. 눈치를 본다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연애를 할 때 그 상대가 약간 싫은 게 아니라 그 상대가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왠지 내가 막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되게 뭐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뭐 이런 표현 저런 표현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뭔가 괜히 그렇게 잘 목에 입으로 잘 안 나오게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 만났을 때 시기에는 사실 마음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그래도 좀 오래 만나고 싶어 했다, 좀 잘해보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약간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눈치를 은근히 많이 봤다고 하거든요. 그의 반대로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이게 좀 이런 관계가 사실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왜냐면 봐봐요. 이 상대방 입장에서 볼게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왠지 어색하게 보인다 뭐 이런 거거든요. 왠지 막 이렇게 막 긴장을 좀 하게 됐다.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약간 눈치를 조금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표현을 제대로 자연스럽게 못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그게 원래 본인은 본인의 단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런 어떤 좀 냉소적인 면이 좀 있는 그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잘 못했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이 상대가 여러분들을 보면 눈치를 보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하고 이렇게 좀 약간 어설픈 모습, 그리고 뭔가 확 다가오거나 적극적으로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기적거리는 모습, 뜸들이는 모습,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아 보이는 모습, 이렇게 딴 생각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번 분들도 이 상대를 바라봤을 때, 그 만났을 때나 썸 탔을 때나 뭐 그 여러 관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번 분들도 이 상대가 왠지 얘는 지금 대가리 속에 딴 생각이 차 있다. 나 말고 뭔가 나에 대해, 그러니까 일상을 잘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상대방이 뭐 하루 일과를 보낼 때 연락이 좀 늦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그렇게 일상을 지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잘 말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이 사람이 좀 약간 여러분들을 지나치게 의식을 많이 하고 긴장을 한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못했을 거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본 분들이 느끼기에는 딴 생각하는 것 같고 속을 모르겠고, 그리고 왠지 곧 떠날 것 같은 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왠지 얘가 나를
아, 이러다가는 조금 떠날 것 같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수동적이었다고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여러분들 봐봐요. 1번 뽑으신 분들 중에서 여자분들이 많겠죠. 남자분도 요즘 많아지지만 이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상대에게 모든 것을 맡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할 말을 하고 표현할 건 하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연애를 잘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제가 이렇게 개인 상담도 해보고 뭐 이렇게 여러 타로를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서 느낀 게 사람들 대부분 수동적이에요. 특히 여자분들. 왜 수동적이냐면 그 상대가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남자들은요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못해요. 왜 못하냐면 아유 그 소심해서 막 그런 것보다는 이 세상이 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막 그 남자가 다 이게 남자분들도 그 사람이 남자답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상대 남자가 왠지 나름 배려한다고 배려하는 건데 그 상대 여성이 느끼기에는 그게 또 나를 안 사랑한다,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이성의 마음. 물론 관심이 없고 식어버려서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안 그러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재회가 안 되는 커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꾸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거 1번 뽑으신 분들이 남자분들인 경우에도 그 상대 이성 여자 비위 맞춘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좋긴 좋은데 이 상대 그게 비위를 좀 맞추는 좀 약간 그런 쪽으로 비위를 맞춘다는 느낌이 드니까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고 이 상대도 그랬을 거고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좀 있었다고 나와요. 그러다가 봐봐요. 이 상대는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비위를 맞췄을 거라고 이제 맞추는 것 같다고 느낌이 들다 보니까 내가 왜 연애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이 상대는 그렇게 느꼈다고 해요. 마음은 좋은데 좀 약간 다정다감했으면 좋겠다. 1번아 너가 좀 다정다감 좀 더 다정다감하면 나도 다정다감하게 나올 건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언젠가부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상대의 반응을 보고 내가 움직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연애에서 특히 도드라지게 나오는데 우리 봐봐요. 저 같은 경우도 상대가 뭔가 내가 너무 이렇게 막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적극적으로 나가기에는 상대가 좀 약간 불편해할까봐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이게 사귀게 되더라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요즘은 사귄다고 완전히 내 여자 내 남자가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스킨십을 하거나 뭔가 좀 그런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옛날 과거처럼 꼭 결혼을 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상대를 많이 눈치 보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언제 떠날지 모른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개인적인 그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서로 몰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번 뽑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좀 원인이 돼서 아마 이 상대방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상대방이 제 생각엔 그래요. 여러분들이랑은 좀 약간 편하게 못 느껴졌다고 해요. 만나면서 이게 좀 약간 겉으로는 표현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는 저 카드대로 말하는 건데 약간 살짝 다른 이성을 여러분들 몰래 좀 알아보지 않았을까? 또 다른 이성이 편한 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그 다른 이성이 뭔가 마음 편하게 느껴지고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인이 있어봤자 이 남사친 여사친보다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어떤 그런 게 원인이 돼 가지고 이런 좀 서로가 이렇게 수동적인 모습 또는 좀 잘 풀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잘 못 풀어가지고 헤어졌을 가능성이 큰 커플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상대가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이성이 생긴 것을 알게 되거나 좀 그런 것을 좀 다른 이성이랑 연락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거나 좀 헤어지고 나서도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개새끼 나오는 거죠. 역시 딴놈 년들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소홀하게 대했구나.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근데 사실 그 근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을 미세하게 까보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이 상대가 마음은 좋았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별의 원인이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건 여러분들과 그 사람이 잘 됐을 거고 만났을 때의 문제고,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거를 살펴봤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헤어지고 나서, 그리고 잘 안 되고 나서는 내심 좀 마음이 복잡해 있다고 나왔거든요. 과거에는 헤어지고 나서는. 그러니까 약간 흐름을 말씀드릴게요. 뭔가 헤어지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한때 만났던 사람인데 좀 더 잘해볼 걸 그랬나?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후회는 조금 있다고 나오거든요. 있었다고. 그런데 이 상대가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실 생각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상대가. 근데 여러분 생각이 많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연애를 오래 못해요. 왜냐면 의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우리가 생각이 많아지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왜냐면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완전 망상이 되는 거고, 근데 거꾸로 너무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망상이 된다는 점을, 그런 거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랬다가 이 상대가 이런 거예요. 막상 헤어지고 나니까, 이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는 눈치 볼 일이 좀 없다. 아, 내가 좀 약간 불편한 연애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여러분들이 만났던 상대방은 차라리 여러분들이랑 정리가 되고 나서 이 마음이, 기억이 조금 약간 냉정했던 이성으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대요. 냉정하고 좀 약간 차가웠고 조금 불편했던 사람으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방은 좋아했지만 그래도 마음이 오히려 또 편해진다고 그래요. 왜냐면 눈치를 안 보게 되니까 이제는. 그래서 자, 봐봐요. 그러면 이걸 볼게요. 이 상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큰데, 그 사람이랑 잘 지낼지 그걸 뽑아볼게요. 사실 이 상대방은 어떻게다가 알게 된 이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 이성이랑도 오래 만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곧 헤어질 거라고 하는데, 또 안 맞는 게 있어가지고 헤어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너무 의식을 많이 한다. 사람 볼 때 눈치를 너무 많이 본다.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상대방이 다른 이성을 만나더라도 오래 만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 찾을까? 글쎄요, 그건 좀 약간 회의적으로 봐요. 여러분들 다시 찾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좀 불편했던 기억이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불편함을 재현시킬 마음까지는 없다. 그냥 이 사람 마음속에 또는 머릿속에는 여러분들을 그냥 그렇게 그냥 기억하게 되고,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지금 현재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회에 대한 간절함이나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없어지고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좀 안 맞았다, 아쉽지만 안 맞았던 애다. 그러니까 서로 각자 갈 길 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행복하게 그냥 연애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깔끔하게 후련하게 마음속에서 좀 서서히 지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1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서 끝. 자, 1번 끝났습니다. 자, 2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2번 분들, 그 상대는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 전에 여러분들과 그 잘 만나고 있을 때, 또는 뭐 썸 잘 타고 있었을 때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이 상대방이 좀 되게 재밌는 캐릭터였다고 나와요. 이 상대방이 되게 원래 마음은 여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났던 사람이 마음이 여리고 제법 이렇게 온화한 스타일이, 원래는 근본적인 여리고 겁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약간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좀 약간 살짝 징징거리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약간 너무 잔 걱정,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짜증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막 자꾸 막 맨날 울고 울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뭔가 좀 엄살이 심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과 마침 연애할 때 썸 탈 때 막 여기저기 일이 좀 터졌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좀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렇게 그 연애의 대세를 좌우할 정도로 심각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상대방이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만났던 이 상대가 약간 마마보이 기질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누나들이 많다든지 뭐 여자 형제의 입김이 휘둘려가지고 엄마 알았지 엄마 그렇게 할게 엄마 막 이렇게 하고 막 예를 들어서 봐요. 본인이랑 여자친구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뭐 엄마한테 전화하면 엄마 실제는 그러지 않겠지만 그냥 엄마 알았어 약간 좀 약간 살짝 남한테 의존도가 졸라게 커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착하고 여린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이게 이번 분들이 좀 되게 조금 손이 많이 갔을 거라는 손이 가요 손이가 그쵸 이 상대에게 새우깡도 아니고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고 신경 쓸 일이 좀 많았을 거라고 나와요 이 상대에게.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있잖아요. 괜히 동생 하나 더 키우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 이 상대에게 손이 많이 가고 이상하게 연애하기도 바쁜 시국인데 이 쓸데없는 걸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상대의 그런 주변 일들이나 성향 때문에. 자, 아무튼 그렇게 보이고 이 상대는 여러분들 어떻게 봤냐면 봐봐요. 이 상대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고 여러분들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의 문제점, 이 상대방의 문제점은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비현실적이고 철이 없다.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을 좀 오히려 지가 애기 같으면서 지가 애새끼 같으면서 여러분들 좀 약간 애기로 본 듯이 뭘 모른다는 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좀 약간 깎아 내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나오거든요. 좀 약간 여러분들을 좀 약간 비현실적인 사람이고 좀 이상주의자로 봤을 거라고 보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화장을 좀 진하게 하거나 뭐 어떤 비싼 것을 좀 들고 다니면 뭐 사치가 심한 애들 뭐 그딴 잔소리를 뭐 많이 하는 뭐 그런 인간의 유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근데 그건 있어요. 이 상대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되게 이쁘게 봤대요. 아마 그 이번 분들이 약간 요염한 구석이 있다고 보여요. 요염하다는 게 약간 그 이성이 이 이성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이성 기준을 여러분들 봤을 때는 되게 뭔가 외모적으로 굉장히 아니면 좀 몸매적으로나 외관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약간 되게 좋게 기억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여러분들이었던 건 맞거든요. 외모적으로나 몸매적으로나 뭐 스타일 같은 거.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외관적인 모습을 많이 이끌려 했다 이렇게 나오고, 사실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엄청 뭘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겠지만 제법 그 의존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여달라 막 이런 느낌으로 뭐 밥상 다 차려놓으면 숟가락 지가 쳐먹어야 되는데 밥 먹여줘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 속에서도 만났을 때는 이 상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잘하려고 나름 노력은 했다고는 나와요. 이 관계를 이왕 연애하는 김에 나의 애인에게, 나의 썸남 썸녀에게 굉장히 조금 노력하는 모습은 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보여지는 행동이나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이나 말하는 꼬라지나 그런 말투나 하는 행동들이 좀 많이 깼을 거다 이렇게 나오고, 말을 좀 약간 재수없게 할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빈정상할 일이 많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사람을 대할 때 말을 함부로 쉽게 편하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 잘못했다가 씨발 꼬투리 잡고 무너지니까.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말을 진진타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가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제너럴 찍으면서 막 이렇게 막 제가 말을 했어요. 막 이렇게 막 살짝 욕 섞어가면서 했더니 막 씨발 댓글에 막 말 꼬리 물으면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면 제가 이게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좀 저도 눈치를 보겠죠. 말 조심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듯이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뭔가 나는 좀 약간 재밌고 악의 없이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 그게 솔직히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심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대는 그걸 꼬리를 물고 막 존나 물고 늘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싶어도 말을 못했을 것도 많은 게 약간 여러분의 그 분노 게이지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났을 때 답답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헤어졌죠. 헤어지고 다 끝났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시점으로 돌아올게요.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자, 우선은요, 이 상대방은 생각보다 이게 좀 애기 같은 면이 있어가지고 좀 철부지 같은 경향이 있다고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때 좋았었지. 그냥 뭔가 그 친구가 이번 너가 얼굴은 되게 이뻤지. 뭐 몸매는 좋았지. 뭔가 그런 좀 여러분들과의 좋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제법 만족해하고 있다? 아, 내가 이런 이성을 만났었었지. 아, 내가 이런 이성을 만나가지고 이런 것도 했었고 저런 것도 했었고 뭐 여기 먹으러도 맛있는 거 먹고 막 약간 자기의 업적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나도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좀 괜찮았던 약간 이런 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 좀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이게 처음에는 헤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었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약간 여러분들 생각하는 마음은 두 가지로 나와요. 첫째, 네가 잘못했다. 이번 너가 분명히 나한테 별로 소홀했으니까 나는 헤어진 거다. 그냥 좀 뭔가 조금 별로 이제 끝날 때가 된 것 같다 하면서 되게 그런 뭐 자기만의 그런 자부심? 뭐라고 해야 될까? 막 자존심? 뭐 이런 것을 부렸다. 헤어질 때. 그리고 그 와중에 한편으로는 조금 약간 애틋한 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만감이 교차하다가 지금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그냥 나도 이런 여자를 만났었다. 이런 남자를 만났었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연락이 한 번쯤 올까? 뭐 그걸 뽑아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추가 카드를 뽑아본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제법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특히 남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뭐 군대 같은 데 가보면 이런 말 많이 해요. 뭐, 아, 내가 말이야, 뭐 되게 얼굴 이쁜 애를 만났다. 뭐 키 크고 몸매 좋은 여자를 만났다. 막 이런 자랑하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아, 내가 말이야, 뭐 이런 이렇게 귀여운 애를 만났다. 이렇게 어린 친구를 만났다. 뭐 이런 되게 그런 것을 마치 무용담식으로 이렇게 막 허세 부리는 새끼들이 있거든요. 예비군 가도 그래요. 무슨 씨발 대한민국 여자 다 만났어. 예비군 가면 무슨 뭐 지들 다 꼬셔. 그래가지고 가면 이 새끼들은 무슨 뭐 존나 무슨 뭐라고 해야 될까, 호박같이 생긴 놈들이 뭐 지는 뭐 다 만났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보면 딱 봐도 뻥인데 약간 그런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아무튼 그냥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 그러니까 약간 이 사람이 미련이 좀 남아 있어요. 지금 왜 남아 있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만나면서 근데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애틋하고 너무 사랑스러웠던 그런 것은 좀 많이 없어졌고, 약간 뭔가 제가 말했잖아요. 그 자부심, 자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났다, 이런 남자를 만났다,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쓸데없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약간 되게 얼굴이 되게 잘생긴 거나 이쁜 이성을 만났다고 쳐봐요. 그럼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의 외모가 생각날 수 있잖아요. 왠지 그때 걔는 정말 내 인생에서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만족할 법한 외관적으로 괜찮은 애 만날 기회가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상대방이.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을 저는 찾을 것 같긴 해요. 예, 연락은 한두 번 올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재회운을 보는 게 아니니까 혹시나 연락이 언제 올지 그것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이번 달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대라기보다는 한번 연락 올 가능성, 이번 달 아니면 11월 좀 약간 끝날 무렵에 연락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소식이 전달된다 뭐 이런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연락이 만약에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뭐 인스타 같은 데도 좋아요 누르고 튄다던가 막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번 혹시나 연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락이 한번 안부차라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연애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 1월 달부터 굉장히 많은 이성들의 여러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겠지만 좀 꽤 이성이 좀 꼬이는 운이거든요. 내년 1월 달부터 여러분들 미모에 물이 오른다 뭐 이런 거니까 아무튼 좀 약간 연애적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카드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 해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끝. 자, 3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번 카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3번 카드 시작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별의 원인이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사실 헤어질 이유가 크게 없었던 커플이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현실적인 문제 플러스 오해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갑작스럽게 진짜 예상치 못하게 헤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이런 것도 있어요. 금전적인 문제도 되고, 결혼할 시기가 됐는데 뭔가 결혼할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엇갈려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잘 하다가 현실 따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도 헤어진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저는 약간 오해 같은 게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약간 안타깝게 헤어진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이 그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 지금 시점 말고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는 여러분들 정말로 편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봐서 편한 게 아니라 그 연애 당시 또는 썸 당시로 돌아가 봤을 때 그 시점에서 보면 이 상대방은 그 여러분들 만남으로써 굉장히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온화함을 느꼈고 따뜻함을 느꼈을 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상대방이.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별이라는 게 이제 제가 말한 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 3번 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번 분들이 먼저 깠을 경우도 커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많은 분 제너럴 카드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하기 때문에 이게 다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좀 약간 꽤 오랫동안 좀 미래를 좀 생각을 했었다 이렇게 나오고, 나름 잘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됐잖아요. 헤어지게 됐는데 사실 이 상대방은 사실 그 여러분들을 바라봤던 시각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좀 약간 후폭풍이 좀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뭐 다른 이성도 연락해보고 만나보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만한 이성을 못 만난다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그 생각 빈도가 꽤 많다, 그리고 그 크기가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뭔가 상처가 좀 됐다, 이 상대방이 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나오거든요. 상처를 받았고 뭔가 여러분들 생각을 아직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통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3번 분들은 제가 타로 이렇게 상담해보고 여러 경우를 봤지만 내가 먼저 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깠다고 쳐봐요. 그 이성을 내가 깠는데 그 상대가 한두 번은 잡으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완강하게 나가서 깠어. 또는 이 상대방은 지가 차였으니까 별다른 말을 못 해버리고 그렇게 인연이 끝났다고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깠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 내가 차이고 나서 걔가 저한테 연락이 올까요? 이게 좀 일반적이거든요. 남자들 뇌 구조는 그래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런데 생각보다 제가 좀 약간 살짝 놀랬던 게 케바케고 상황마다 다 다르고 그 커플 관계는 자기들 사이만 잘 아는 경우지만 근데 지가 깠으면서 본인이 깠으면서 본인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살짝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그 여자분들이 주로 그래요. 여자분들이 본인이 이별을 통보하고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락 언제 오냐. 그리고 그 사람이 딴 여자가 생기면 또 이를 발발 갈아요. 이 개 같은 새끼 막 이러는데
열받아 하고. 근데 그게 좀 살짝 모순적인 게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여자랑 생각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원래 그 뇌구조가 좀 다르다 그러죠. 남자는 본인이 까이면요, 까였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한두 번 잡아서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연락을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오히려 기다리고 있어요 남자들도. 왜냐면 본인이 찾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매달리거나 그러면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집착남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병신 같아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남자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파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랑 좀 다른 게 여자분들은 어떻게든 힘든 티를 내요. 이별을 하면. 뭐 본인이 먼저 깠어도 마찬가지고 까였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힘든 티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힘든 티를 잘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냥 동네 국밥집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뭐 뒤에서 울겠죠. 뭐 놀이터 같은 데 가서 담배 한 대 피면서 이제 춘자야 왜 갔니 내가 내 사랑하고 싶었는데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3번 분도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련한 마음이 있어요. 아련한 마음. 그런 아련한 추억, 그리고 뭔가 그 여러분들만의 그 분위기 느낌이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따뜻한 느낌이고 그렇다고 무시할 법한 여자 이성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3번 뽑으신 분들이 남자인 경우도 이 여자분이 여러분들 생각 많이 그래도 난다. 그냥 생각이 종종 이상하게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밉던 곱던 간에 내 머릿속 내 마음속에 자꾸 떠오르는 과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여러분들 생각하면 좀 속상하다. 뭔가 좀 더 못 해본 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이랑 하고 싶었던 게 참 많았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그것을 좀 많이 못 해봤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미안함 플러스 아쉬움 플러스 후회 또는 억울함 또는 뭐 여러 가지 그게 만감이 교차할 것 같아. 이 상대 이성이. 사실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너무 아깝다,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답답할 거예요 이 상대방도. 저는 이럴 때는 약간 저도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자면, 왜냐 괜히 제가 이렇게 너무 자신있게 제안했다가는 여러분들 쪽팔릴 일 생기면 저만 욕 바가지를 먹을까봐 걱정이 사실 되지만, 그래도 저 진진타로는 그런 거 간보는 성격이 아니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연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이 상대가 생각이 난다면 연락을 한번 해보면 내심 되게 반가워할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존나 반가운 티를 안 내겠죠.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락을 한번 해보면 그래도 제법 내심 반가워할 거다 이렇게 나와요. 진준쌤 근데 제가 차단당했는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다려보세요. 아마 그런 경우에도 연락은 좀 올 거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여러분들을 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가 잘못해서 미안해서 생각하는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좀 약간 그 여러분들의 그 정이 좀 있거든. 정이 좀 따뜻한 정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3번 분들이. 그것을 이 사람이 다 기억을 하고 있다. 그 마음속에 녹여져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법 여러분들 생각 많이 하고 있다고 나오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안부차라도 한번 먼저 연락해 보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만났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한때 좋아했고 사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연락한다고 안 망해요. 그리고 연락 먼저 한다고 망신 아니에요. 우리 연락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자존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연락 몇 번 했는데 이 새끼가 씹어 그러면 못하죠. 그래도 뭔가 내 마음이 좀 시원해지고 풀리려면 적어도 이렇게 먼저 연락을 한번 해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더 마음 비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 들어서는 제 거 영상 보시는 분들이 백폭 때려달라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좀 정신 차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좀 약간 뼈 있는 말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3번 분들
결론은 이 상대는 여러분들을 좀 아련한 추억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제법 이 사람 상처가 받았다. 마음의 상처가 좀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3번 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3번에서 끝. 자, 여러분들 이제 12월 달이 다가오네요. 자, 벌써 2020년이 이렇게 가네. 자, 이제 마지막 4번 카드. 자, 4번 카드 뽑으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십시오. 자, 4번 카드 시작해 볼게요. 자, 4번 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4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별의 원인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충동적으로 헤어질 때 있잖아요. 그냥 잘 지내다가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존심 부리다가 객기 부리다가 그런 것 때문에 헤어졌을 경우가 좀 크다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상대방이 일이 너무 바쁜 거야. 그리고 일이 바쁘다 보니까 연락이 잘 안 돼. 그리고 좀 약간 출장을 많이 간다든지 아니면 타 지역 여러 그 기존에 만나던 그 변경 노선이 있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일 때문에나 어떤 이 사람만의 사정 때문에 그 거리적으로 좀 멀어질 수도 있고요. 약간 거리적으로 떨어질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약간 일이 바쁘거나 떨어지거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느꼈을 거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그런 것뿐이 없는데 많이 일이 바빴다. 그래서 연락이 좀 소홀해질 수도 있고 좀 무심하게 느껴진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뭐 그런 게 이렇게 원인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렇게 막 몇 번 부딪히다가 욱해가지고 그럼 때려쳐! 뭐 이렇게 아니다, 야 그만두자. 약간 그런 충동적으로 좀 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도 약간 이 상대방이 오해받을 짓을 좀 몇 번 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런 경우에도 좀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죠. 자, 근데 자 볼게요. 저는 그래도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그래도 많이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나오거든요. 연애했을 때, 썸 탔을 때도.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냐면 어떻게 바라봤냐면 여러분들 제법 되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똑부러지는 사람, 그리고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좀 뭔가 여러분들이 좀 막 기가 세다 이런 게 아니라 제법 이렇게 논리적인 스타일이고 제법 똑부러지는 면이 있다. 근데 그 부분을 되게 좋아했었다고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 마음은 여러분들을 그때 당시 연애했을 때 당신을 돌이켜 보면 굉장히 되게 설레임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그렇게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그런 안도감 그런 것도 느꼈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도 환경적인 요소, 현실적인 부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가 말한 것처럼 갑자기 이게 자주 못 보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오해받을 그런 느낌, 막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이 새끼 딴 년 생겼나 막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나한테 처음에는 너무 다르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게 원인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부딪혔는데 또 욱한단 말이야. 또 성격이 또 욱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싸우다가 욱해가지고 서로가 욱해가지고 이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좀 욱했다, 욱해서 마음에 없는 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나오는 카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잘 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나오거든요. 두 분이 연락이 다시 닿을 가능성이 큰 게 이게 이 사람이 뭔가 정신이 여러분들 만났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든지 뭔가 좀 잘못 알고 있었다든지 부득이하게 좀 약간 소홀해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지만 헤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은 좀 일이 좀 약간 안정을 찾고 뭐 돈을 좀 번다든지 뭐 꽤나 좀 안정을 찾거나 좀 잘 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지난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런 부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상대방이 오해를 했을 거고 이런 부분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좀 약간 자기 반성 플러스 그 와중에 그래도 그렇지 씨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니? 약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좀 여러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이 기억에 남아있다. 지금도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좋았던 친구, 똑똑했던 친구, 그리고 야무졌던 친구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상대가 여러분들 아마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연락이 좀 될 것 같아요. 연락이 좀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거 있었을 거예요. 약간 이게 연애를 할 때 이 말에 뼈가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심코 던진 말이 이 상대가 들었을 때는 스크래치를 냈다, 그 마음의 생채기를 꽤 냈다, 뭐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상대방이 지금 주변에 뭔가 이성에 좀 꼬이는 느낌이거든요. 꼬이는 느낌인데, 봐봐요.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좀 재밌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좀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얘한테 최선을 다했고 좋은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뭐예요? 왜 제가 이성에 꼬이는 게 뭐가 좋은 일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게, 만약에 이 헤어진 상대가 다른 이성을 여러 명 만난다고 쳐봐요. 뭐 소개팅을 받는다든지 뭐 썸을 탄다든지. 근데 여러분들보다 매력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영양가 없는 인간들이 꼬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 무슨 생각하냐면, 더 좋은 애를 만나야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친단 말이야.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번거롭게 씨발 다 이렇게 만나면서 뭐 어떻게 그래요. 그렇죠? 로봇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고 자기 일정도 있고 바쁠 텐데. 근데 과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나는 거죠. 진짜 이 부분은 여러분들 4번이 나왔다. 내가 진짜 그때 걔가 정말 괜찮았던 애였구나. 그거를 약간 뒤늦게 아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 상대방은 그거 같아요. 약간 여러분 약간 전화 이복이라고 들어보셨죠? 헤어짐이 물론 슬픈 거고 안 좋은 일이지만, 물론 안 헤어지고 좋게 대화로 타협을 한다든지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잘 지내는 경우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헤어지고 나서 다른 이성을 만나보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 빈자리가 크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그때 4번이가 그래도 4번 분들이 일관성이 있거든. 그래도 사람들이 얘가 그래도 일관성이 있는 애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마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약간 제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4번 분들 미우나 고우나 뭐 어쨌든 간에 찾게 된다. 찾게 되고, 그리고 또 약간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살짝 스킨십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만나다 보면 그거에 대한 그리움도 있다. 단순히 그런 뭐 욕구 불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그때 좋았었지, 그때 화끈했었지, 잘 맞았었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좀 커요, 이 상대방에게는. 그래서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언제 연락 올지 그것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연락이 될 것 같거든요. 뭐 한번 이것까지 볼게요. 재회를 볼게요. 우리 4번 분들은 왜 재회를 보냐면, 재회 가능성이 그나마 있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얘 괜찮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번 달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번 달. 네, 이번 달도 괜찮고, 어쨌든 간에 다시 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달은 1월 달로 예상해 볼게요. 1월 달. 1월 달. 연락은 이번 달에 올 수도 있는데 다시 잘 될 수 있는 것은 1월 달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한 번 더. 네, 연락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연락은 올 거라고 보니까 연락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봐라. 그리고 1월달 이후로는 잘 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 무렵에 다른 이성도 분명히 꼬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4번 분들이 그건 알아서 선택하시고, 저는 그 부분은 안 보고 이 부분만 보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결론을 내리자면 4번 분들이 오늘 뽑으신 분들 중에서 재회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기억을 아주 애타게 기억은 안 하지만 그래도 행동력 있게 연락 올 수 있는 사람은 4번이 제일 컸어요. 상대방이. 제가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분들이 직접 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4번 뽑으신 분들은 기다려도 연락이 올 수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리한 거죠. 3번 뽑으신 분들보다.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우리 4번 분들 그래서 좀 좋은 일 있길 바라면서 행복한 일 가득하게 연말에는 날씨가 추워지지만 따뜻해질 일이 가득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오케이? 자, 아무튼 4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 끝.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자, 벌써 한 주가 또 훅 지나갈 것 같아요. 자,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늘 감사합니다. 저는 또 찾아오겠습니다. 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안녕히 계세요.